인생 그리고 바둑. 시니어 기사들의 인생이 담긴 2021 평강배 시니어 바둑리그 12라운드 3경기 보내드립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스타 영천 대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의 대결 펼쳐집니다. 이번 라운드의 이 핵심은 이 하위권 팀들이 갈 길 바쁜 팀들, 이 상위권 팀들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가 들썩이고 있어요. 지금 뭐 상위권 팀들은 공포의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 가뜩이나 빡빡한 순위가 하위권들 모두 잡아가면서 더욱더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12라운드 3경기에서도 8위와 3위의 대결인데요.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먼저 순위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순위입니다. 자, 지난 1경기에서 통영 DP랑이 서울 구전노경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구전노경은 3연승 뒤 3연패가 되었고요. 또 2경기에서는 영화월출산이 KH에너지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또 그런 법칙에 따르면 오늘 3위와 8위의 대결도 8위 팀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 하지만 스타 영천이 올해 이번에 좀 계속 연패가 좀 거듭되면서 분위기가 좀 내려간 것이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더가 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국입니다. 삼지명 김동면 선수, 이지명 백성호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두 대국자가 생각보다 판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측할 수 없는 의외의 한 판이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대결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국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전반기에 이은 리턴 매치입니다. 주장전 김종수 선수 대 유창혁 선수의 대결입니다. 스타 영천 입장에서 약간 아쉬운 오더가 바로 2국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유창혁 구단 상대로 어려운 승부가 좀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 3국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명, 박영찬 선수, 삼지명, 김종준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3국의 가장 화끈한 전투 바둑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지명인 박영찬 선수가 좀 압도를 해야 됩니다만 상대 전적 보시면 오히려 거꾸로 지고 있어요. 네. 이번에 이 세 번째 판도 흥미진진한 한 판입니다. 네, 이렇게 오더와 상대 전적 확인해 봤는데요. 자, 이번 라운드의 흐름은 하위권 팀들이 상위권 팀들을 잡고 있지만 3경기는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가 전반기에서도 승리를 가져갔었고,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앞서있습니다. 오늘 대결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근데 이번 주가 특히 상위권 팀이 이제 무너지는 게, 상위권 팀은 한 판 한 판이 중요하니까 승부의 압박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다음에 하위 팀은 좀 편하게 둘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12라운드에서는 심리전이 많이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경기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지금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21) 평강배 시니어 바둑리그 12라운드 3경기 스타 영천 대 데이터 스트림즈의 대결 펼쳐집니다. 오늘 심판은 박진열 구단께서 하고 계신데 멀리 마산에서 오셨고요. 네,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영찬 선수가 어디로 갔습니까? 네.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3국 김종준 선수와 박영찬 선수의 대결이고요. 일단 영천 입장에서는 이 판을 좀 이겨야 되는데 상대 전적이 이게 거꾸로 나쁘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1국입니다. 김동면 선수와 백성호 선수의 대결. 김동면 선수는 4승 7패, 백성호 선수는 5승 6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 판은 데이터 스트림즈도 이겨야 되는 판인데 상대 전적이 또 워낙 없어서, 과거에 데이터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승부가 펼쳐질 것 같고요. 메인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반기인 리턴 매치, 주장전, 그리고 연승을 거두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김종수 선수는 2연승, 유창혁 선수는 4연승을 거두고 있어요. 네, 일단 하반기 들어오면서 유창현 구단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죠. 그러면서 팀의 순위도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김종수 선수는 5승 6패, 유창혁 선수는 7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8위 스타 영창과 3위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의 대결 시작을 하겠는데요. 두 팀 모두 정말 1승이 간절합니다. 네. 스타 영천은 후반기에 1승 3패, 현재 3연패에 빠져 있고요. 데이터 스트림즈도 후반기 2연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2연패가 되었습니다. 네. 이게 바둑이란 게 이기면은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재밌는 게 없고 네. 바둑 지면은 가장 괴롭다는 것이 바둑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면 두 팀은 오늘 한 팀이 이제 어떤 연패를 벗어나겠지만 또 한 팀은 그냥 수렁으로 또 빠져들게 되는 아주 어려운 대진이 됐습니다. 네. 자, 3경기의 빅매치 각 팀의 주장이 만났습니다. 이 각 팀의 주장 선수들은 연승을 이어가면서 또 팀의 연패를 끊어내고 싶은 마음일 텐데요. 네. 일단 유창혁 구단은 3연패를 당하면서 시즌 중에 아주 굉장히 위기가 있었는데 다시 또 회복을 한 것 같고요. 김종수 구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반에 비하면은 많이 이제 승점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팀전이기 때문에 참 분위기가 묘한 게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좀 잘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팀에 좀 효율적인 승리가 필요한데 네. 그러면서 두 팀 다 좀 맞진 않았어요. 주장이 이기면 나머지 두 선수가 좀 진다든지 네. 이런 식의 패턴이 거듭되면서 후반에 좀 승점을 쌓아 올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타 영천 같은 경우에는 김종수 선수가 전반기에서는 2승 네. 5패로 조금은 부진했습니다만 후반기에 3승 1패로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삼지명 김동면 선수는 초반 3연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 6연패에 빠져 네. 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부진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지명 박영찬 선수도 3연승 뒤 현재 3연패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리그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박영찬 선수도 작년 재작년 시즌은 이제 삼지명자로 활약을 했어요. 네. 삼지명은 요구하는 팀에서 일단 기대하는 그 승수가 당연히 높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음 편하게 두니까 이 박영찬 선수가 거의 10승 가까운 승리에 거두는데 네. 이 지명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예를 들면 뭐 반타작만 해도 잘했다가 아니라 좀 더 뭐 70% 이상의 네. 고승률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부의 압박을 받게 되는데 역시 그러면서 박영찬 선수도 작년보다는 좀 떨어지는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영찬 선수 작년에는 13승 5패 성적을 올리면서 이 다승 2위를 네. 차지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또 보면 데이터 스트림즈도 작년에 2, 3지명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었어요. 그래서 백성호 선수와 이제 김종준 선수가 새로 들어왔는데 네. 과거에 작년의 선수와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스트레스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그럭저럭 잘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백성호 선수와 김종준 선수 모두 작년보다 좋은 네.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렇죠. 점인데요. 이게 3-3에 들어올 때 뭐가 이렇게 어려워서 생각을 하나 그럴 텐데 이 바둑의 이론으로는 이쪽을 막으라고 해요. 항상 자기 돌이 있는 쪽으로 막아라 이렇게 두는데 요즘의 경향은 반대쪽으로 막는 추세예요. 요즘의 네. 추세로 갑니다. 약간 좀 복잡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건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 그래서 요즘 유행은 그렇다. 네. 예, 그렇게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네. 유행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 네, 지금 다짜고짜 2단 젖히는 거는 글쎄요. 이건 이렇게 두는 건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막는 것까지는 유행을 네. 따라갔지만 2단 젖히는 방향은 이 자신의 스타일대로 두었을까요? 근데 이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 김종수 구단과 대고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상대 장단점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네. 이 김종수 구단의 장점은 일단은 신뢰를 차지한 다음에 이 타겟 바둑이 됐을 때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집이 부족해지면은 승률이 좀 떨어진 단점이 있어요. 이런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다 보니까 유창혁 구단은 귀의 신뢰를 먼저 차지를 했습니다. 저기 이제 보통 많이 두어지는 형태가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인데요. 이쪽으로 바꿔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아래쪽과 위의 정석이 차이가 명확하죠. 위에 쪽은 흙이 집의 실리를 차지했는데 네. 아래쪽은 이제 귀가 이제 백의 차지니까 이게 서로 가져가는 게 다른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김종수 구단의 좀 집차지를 막아보자 뭐 이런 작전과 정석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다만 백의 입장에서는 조금 승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잘 안 두긴 해요. 게다가 요즘에는 또 선수를 중요하게 여겨서 네. 유창혁 구단 바둑에서도 이렇게 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는데 네, 오늘 처음으로 한번 두어졌고 다시 한번 다시 한 번입니까? 네. 네, 이번엔 늘었네요. 네. 자, 유창현 선수가 좌우귀에서는 상대의 맞춤형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은 또 여기서는 왜 안 둘까라고 하는데요. 이 2단 젖혀서 두게 되면은 흔히 이 실내는 물론 백이 굉장히 빠르게 두어집니다만 백의 집이 딱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 둘. 나머지 이쪽에서 이제 흙이 하나 차지해 놓고 흙이 반대쪽으로 두게 되면은 흙의 백의 집은 하나, 두 개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흙은 하나, 둘, 세 개 집에 있고 여기도 흙의 집이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백이 포석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야 상대 집 차지를 막는다고 귀를 차지했지만 반대쪽에서만큼은 일단 선수를 얻어갔습니다. 네. 세력은 아무래도 호응이 되기 네. 때문에 좌상귀에서도 백이 2단 젖혀간다면 백의 흑의 세력이 마주 네. 보면서 발전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좌상귀에서는 가만히 늘어두었고요. 요즘에 이제 다들 인공지능식으로 공부를 하고 착점을 한다라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옛날 질문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는 다 높게 많이도 뒀는데 요즘 낮게 걸치는 수가 프로들 바둑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높게 두면은 이 낮게 붙여서 이 정석을 사용을 했을 때 뭐 백이 나쁜 거냐, 흙이 나쁜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글쎄요, 뭐 그 차이라는 건 너무나 미미해서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차이가 거의 없는데 다만 이제 요즘 들어서는 실리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이렇게 집을 내주기 싫어서 날짜 걸치면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유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아무래도 최신 경향은 네. 실리에 예민한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한 칸보다는 네. 나를자가 많이 나오고 네.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 삼성화재배도 결승전이 두어지고 있잖아요. 뭐 꼭 이 모양은 아닌데 박정환 선수와 이제 신진서 선수가 대구하고 있는데 그 남의 7번기를 둘 때는 높게 걸치는 수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어제 경기를 보면은 역시 낮게 걸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유행을 좀 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니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마음 편하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백 입장에서는 한 칸보다 나를자로 걸쳐가는 것이 좀 실리적으로 네. 이득이 되기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이 정말 실리를 차지하고 싶다 해서 입구자로 그렇죠. 붙이는 것은 어떤가요? 네. 이렇게 두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아, 근데 다만 이거는 이제 흙이 실리를 차지하긴 했는데 네. 이거와 이제 비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흙의 집이 딱 두어 집 더 이상 줄기도 하고 네. 또 나중에 들어왔을 때 여기는 또 이 약점이 있습니다. 약간 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두는 경우는 드문 것 같고 네. 대부분은 이제 굳히는 수를 두던지 아니면은 이제 뭐 협공하는 수를 두던지 네. 협공하는 수를 두면은 눌리는 게 좀 아프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실리 바둑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제 흙의 선택은 어차피 실리 바둑을 두는 건 똑같은데 네. 이쪽을 지키면 그래도 좀 약간 두터움도 생각해 가면서 좀 완만하게 두는 거고 협공을 하고 씌워올 때 밑으로 가는 거는 이제 극단적인 정말 실리 바둑 중에서도 가장 실리를 더 빨리 차지하는 네, 그런 바둑이 되겠죠. 이건 이제 선택의 장면이어서 지금 김종수 구단이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배석은 좌귀 쪽에 벽에 네. 좀 세력이 튼튼하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흙이 입구자로 정석을 선택을 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글쎄요, 뭐 초반의 선택은 항상 네. 항상 우리가 이제 이 초반의 정석과 포석은 우리가 흔히들 이제 옷차림과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네, 그 유행에 많이 따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글쎄요, 이런 데서 굳히는 거는 좀 발이 너무 느리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네, 지금은 또 이게 세상이 달라져서 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모양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신진서 구단이나 최정 구단처럼 공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꼭 벌리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돌이 공격 당하기 싫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실리바둑을 두는 쪽들은 이걸 잘 안 벌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요 모양이 지금 손을 일단 뺐습니다. 이쪽을 굳혀주면은 유창혁 구단도 아무래도 이제 공격 바둑이라 네. 이쪽을 벌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은 김종수 구단은 이쪽을 지키면은 상대가 들어올 게 뻔하니까 이제 반대로 가면 어떨까? 공격을 해볼 수 있는 기회이긴 합니다. 네. 자, 발 빠르게 들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김종수 선수의 장점은 굉장히 네. 유연하고 그림 같은 바둑을 두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 상대방도를 압박해가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죠. 네. 참고로 이제 날일자로 두고 백이 이쪽을 벌리면은 이쪽으로 이제 공격 가고 뭐 이런 네. 식이 두는 것도 방법이고요. 바로 두는 것도 방법인데 승률 차이가 뭐 0.3%, 3%? 뭐 그렇게밖에 안 나니까 그게 그거네요. 네. 뭐 작전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희한하게 공격을 좋아하는 쪽들은 정말 희한하게 여기를 꼭 두고 네. 조금 더 이 스피드를 중요하는 멤버들은 이쪽을 잘 안 두고 어제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 대결에서도 똑같이 이 장면이 나왔는데 박정환 구단이 이쪽을 안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진서 구단이 이쪽으로 뒀는데 근데 공격을 좋아하는 기사들은 역시 벌리는 쪽을 선호합니다. 일단 김종수 선수는 천천히 두어갑니다. 그리고 상변 쪽으로 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상변에서 보시면 바둑판에는 이 점의 위치가 가장 어쨌든 핵심 지역이에요. 네. 가장 이제 어떤 기준점이 된다는 뜻인데 여기는 이제 서로 공간이 이제 맞닿았고요. 여기도 이제 흙이 나가 있으니까 이제 오른쪽, 왼쪽, 오른쪽은 이제 다 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위 아래가 남은 건데 이쪽에 두는 게 있고 아래가 두는 게 있지만 지금 위로 두는 게 더 유리합니다. 딱 하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네, 이렇게 두시면 요 돌도 못 살아 있고 또 다음에 흙이 다가가면은 돌 세 개가 못 살아 있으니까 네. 흙은 공격까지 플러스 알파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쪽은 백은 살아 있고 이 아래도 흙이 살아 있는 돌이어서 네. 여기는 두 번 둬도 집은 똑같이 얻을 수 있지만 공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 아래가 네. 이 공수의 차이 때문에 지금은 위쪽이 더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역시 상변으로 향해 갔는데요. 간격을 네. 조금 더 101점 있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변은 오직 네. 집만 차지하는 자리이고 상변은 집 플러스 또 상대방도를 그렇죠. 압박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급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탄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좀 붙여갔네요. 자, 이거는 좀 거기 붙여간 수는 글쎄요. 저는 좀 처음 봤는데. 네. 자, 흙이 두 칸을 두는 거 다가간 거는 뭐 많이 두는 수법인데요. 네. 백이 옆구리로 탁 붙어간 거는 일단 백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받아달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또 다시 붙여갑니다. 한 번 웅크린 쪽은 다시 웅크리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호구 형태가 되면은 이 바둑에서 가장 좋은 모양은 이게 귀에서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이 변으로 벌린 모양. 그 세 번째로 좋은 모양이 바로 이런 식으로 호구 형태가 돼 있는 게 이제 세 번째로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벌려서
공격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 양보해라 그 얘기인데, 네. 근데 흑도 여기서 이제 받아주질 않고 뒤로 젖혀서 싸우게 되면은 보시면 흑돌이 4개가 있고 백이 2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싸움이 펼쳐지면 어쨌든 흑이 유리한 싸움이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붙여간 거는 여기를 젖혀 오라라는 뜻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막더라도 끊고 자, 나가서 싸움을 하자. 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수 구단의 장점은 실리바둑 이후에 이 타계형이 됐을 때 굉장히 승률이 높다는 거. 네. 근데 상대의 장점은 이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네, 역시 전투를 하는 게 제일 효과가 큽니다. 자, 그런 의미로 둔 것 같은데요. 자, 네. 네. 아무리 김종수 단이 네, 실리를 좋아해도 네. 아, 여기서는 네, 반발을 하네요. 기세 좋게 두어 갔고요. 네. 이 부분에서 접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 반대쪽으로 끊어서 귀를 네. 차지하나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실리로 가는 건데 약간 예상과는 조금 반대로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네. 백의 실리, 흑의 세력으로 정리가 될 텐데요. 그렇죠. 지금 이 형태는 흑이 우선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쪽을 뚫으면은 네, 이거는 이제 백이 잘 된 거예요. 왜냐면 네. 서로 하나씩 가져가도 이 공간이 3개밖에 안 되는데 백이 5칸 이상이니까 흑이 가져가는 면적이 거꾸로 이제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아야 되는데 네, 이쪽을 이제 막았을 때 백이 이쪽으로 막는 변화도 있고 네, 반대쪽으로 막는 변화도 있는 거죠. 일단 이쪽으로 막으면은 뭐 좀 편합니다. 단수 치고 좀 뚫어갔을 때 네, 이렇게 2점을 잡는데 자, 지금 이런 모양이 되면은 글쎄요. 뭐 백이 돌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유창혁 구단이 이렇게 실리바둑을 두려고 끄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뭔가 다른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일단 흑이 막으면은 여기 두고 네, 이쪽으로 틀어 막으면은 글쎄요. 굳이 막 어려운 변화를 따진다고 한다면은 네. 네, 요 변화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 이후 진행이. 네. 자, 일단은 이런 난전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빠르게 그냥 안전하게 둘지, 네,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는 네. 별명을 가지고 있는 유창혁 선수. 또 기풍의 변화를 많이 주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서 실리를 선택할지도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공격형들이 좀 이렇게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죠. 예, 예전과 달리 공격을 했을 때 승률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공격 일변도에 봐도 다들 두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뭐 실리도 좀 섞기도 하고 아니면 다르게도 막 두기도 하는데 뭐 좀 공격의 제 1인자라는 유창혁 구단마저도 공격에 대해서 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정도니까 이 공격이 얼마나 어려운지 요즘에 이 공격파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리를 네. 선택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유창혁 구단 하면은 이 공격파의 정말 이 우두머리인데 네. 어떻게 보면 공격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의 이 실리로의 전환은 약간 배신으로 네,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아마 뭐 어떡합니까? 시대가 그렇게 변한 거 어쩔 수 없죠. 네. 공격 일변도의 바둑은 그만큼 요즘에는 성공률이 좀 떨어졌다는 것이 프로들은 바로 이 승부와 직결이 되잖아요. 네. 성적으로 이어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사 생활을 네. 이렇게 평생 하다 보면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기풍의 변화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더욱 네. 그럴 수밖에 없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한 가지 기풍으로 갔던 멤버들이 있어요. 근데 네. 공격파, 주로 공격파들이 이제 요즘 순환 시대로 뭐 얘기가 많이 됩니다만 너무 실리바둑을 두었던 쪽도 요즘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한 가지 장점보다는 두루두루 강해야 된다라는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좀 젊은 쪽들 강자들 얘기하면은 네. 이동훈 선수라든지 나연 선수라든지 굉장히 극단적인 수비형 바둑을 구사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약간 성장이 멈췄어요. 두 선수들이. 제가 보기에 너무 공격형들도 이 성적이 좀 안 좋습니다만 또 기다리는 바둑을 두었던 이 아주 극단적인 수비형들도 성적이 나쁘긴 똑같습니다. 두루두루 다 잘해야 돼요. 네. 그만큼 요즘에 이 후배들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서 이 승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고요. 유창혁 선수는 자, 귀를 차지하고 다시 상변으로 향합니다. 좌하귀, 우상귀, 그리고 상변 계속해서 실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단 이쪽은 여기도 있지만 반대쪽도 있으니까 네. 네,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안 둬도 살아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게 이거 단수를 미리 쳐두긴 하는데 그냥 뚫을 수도 있었거든요. 아, 반대쪽으로 묘한 대로 붙여갔습니다. 이 전형적인 이제 김종수 구단 유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극단적인 수비 바둑이 여기 또 나왔습니다. 주장전 유창혁 선수 대 김종수 선수의 대결. 오늘 바둑은 실리 바둑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12라운드) 3경기 스타영천 대 데이터 스트림즈의 대결. 주장전입니다. 자, 김종수 선수 우변을 차지해 놓았고요. 이 붙임을 했고요. 백이 붙이니까 젖히고 느니까 이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실리바둑을 두는 게 대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너무 실리바둑을 두면 성적이 또 거꾸로 나빠진다 이런 얘기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기 붙이는 수예요. 붙이고 젖히고 늘고 이으면은 네. 선수로 흙이 분명히 이제 집을 얻었습니다. 백이 얻는 가치는 굉장히 이제 눈에는 안 보이는 일종의 무형의 두 텀인데 눈에 보이는 이득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두 텀의 대결인데 이게 신기하게 흙의 승률이 떨어져요. 지금도 한 집 이상 이제 백의 승률이 올라갔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눈에 보이지 않은 백의 두텀의 가치를 높게 네. 보여주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파고는 실리를 중요시 여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무작정 빨리 집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프로들도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자, 여기서 이제 백은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집은 물론 흙이 많은데요.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두 텀을 활용해서 이제 전단을 모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건 여기 들어가는 것이 제일 빨라요. 두텀을 즉각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렇죠. 건데요. 이쪽에 두 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모양을 더 키우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을 미는 거는 선수가 되기는 하는데 이 너무 두터우면 또 안 되고 너무 실리를 밝혀도 안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밀어가는 것은 글쎄요 둘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선택을 좀 어쩌면 좀 추천하기에는 네, 인공지능식 사고방식에는 또 안 맞는 거죠. 아마 옛날 같으면은 예전에 유창혁 구단이면 무조건 밀어갔을 겁니다. 네. 밀어가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모양을 펼쳐서 이런 식으로 중앙 공격 일변도로 갔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최근에 기풍의 변화가 있는 유창혁 구단이라면은 글쎄요
바로 그냥 들어가던가 이쪽을 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현재까지는 유창혁 선수가 실리를 빠르게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하변을 예전에 유창혁 선수라면 좀 공격적으로 침입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좀 실리 바둑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하귀를 차지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여기요. 뭐 이것도 매우 좋은 자리죠. 일단 귀에서 네. 이 귀 안쪽을 깨는 거는 기본 15집이에요. 여기 두는 게 지금 15집으로 따지면은 반상에서 제일 큰 자리입니다. 여기 두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천천히 이제 두겠다 이런 뜻인데 네. 이렇게 천천히 두는 바둑은 실리 바둑은 또 김종수 구단이 가장 승률이 높게 나오는 그런 식의 바둑이니까 네. 글쎄요. 약간 역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백의 입장에서는 선택이 만만치는 않네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음 수를 보실 때 아마 이제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제일 많이 생각하실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요도를 이제 살려 나오는 거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여기는 이제 너무 좁은 데라서 이 보통 이제 이쪽에 한 6집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돌에 3칸 사이로 들어가는 6집밖에 안 돼서 그 모양은 깨러 갈 수는 있지만 굳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좁은데 6집 깨려고 갔다가 그 뒤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네. 또 요거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이제 돌 살리는 거는 더욱더 이제 솔깃하긴 합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요 간격이 3칸밖에 안 되죠. 3칸이니까 이것도 많이 얻어봤자 10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흑의 백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집을 깨러 가진 않는데 네. 여기보다는 이쪽이 어쨌든 둘 가능성이 높기는 하겠네요. 왜냐면 나오면은 이 흑돌을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끊었을 때 흑돌을 이제 더 세게 3곳마로 몰아갈 수도 있다 보니까 네. 이 수는 지금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다만 역습을 가는 건 좀 먼 훗날의 얘기고 당장은 좀 시달림을 당해야 됩니다. 네. 자, 상변에서 백이 돌 수 있는 방법, 좀 적극적인 네.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선 위로 붙여서 좀 수비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죠. 뭐 이렇게 여기로 두거나 여기로 두거나 이게 가장 무난한 거죠. 이렇게 둬서 이 석점은 요 한 점은 버리는 대신에 네.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제 백의 모양이 더 넓어지니까 이런 게 아주 기존의 방법입니다. 기존의 방법이 뭐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존의 방법이 일단 토대가 되어주는 거고 네. 거기서 뭔가 약간의 차이를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거지 옛날 거는 다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상변에서는 네. 백이 두어간다면 한 점을 움직여서 좀 적극적으로 네. 좀 전투로 그렇죠. 이끌어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무난하게 모양바둑으로 두어간다면 사선, 흑 한 점이 놓여져 있는 쪽으로 위로 붙여서 흑의 네. 모양을 줄여갈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강력한 수, 네. 뭐 가장 온건한 수 네. 여기만 놓고 보면요. 하나는 이상한 수, 하나가 이상한 수가 있어요. 이상한 수는 붙여가는 수. 네. 네. 그러면은 뜬금없이 이제 네. 패가 되는데 이거는 뭐 누가 좋을지 알 수가 없네요. 좀 위험한 작전이 되겠습니다. 유창혁 선수가 좀 처음으로 장고에 빠졌습니다. 네. 자, 이 초반은 이렇게 많이 두어지는데요. 이제 중반이 되면은 변에서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네. 변에서부터 어렵게 되는데 이제 오늘 세 판의 바둑이 다 이제 초반이 끝나고 이 변으로 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3국인 김종준 선수와 이 박영찬 선수의 대결에서도 이거와 굉장히 흡사한 장면이 나왔는데 이런 모양에서 이제 김종준 선수가 이제 붙여갔어요. 네. 모양 키우는 수를 두니까 이 박영찬 선수는 이상한 수를 두었습니다. 보통은 젖히고 다 이렇게 양보하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일로 쏙 두어 가더니 맞고 밑으로 그냥 극단적인 실리가도 푹 들어갔어요. 거꾸로. 네. 이건 원래 굉장히 혼나는 수 중에 하나인데 야, 박영찬 오다는 이상한 수를 두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드는 그런 수를 네. 선택을 했고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렇게 상대가 붙여갔을 때
내 세력이 좀 튼튼하다라는 점이 좀 이 그렇죠. 모양과 비슷한 측면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면은 얻는 이익과 손해가 명확하죠. 내 네. 모양은 키우는 대신에 상대 모양은 이제 축소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이제 굉장히 독하게 두는 거죠. 내 모양은 당연히 키워야 되는 거고 너 모양은 내가 당연히 깨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독한 수법입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이쪽이 백의 모양과 흙의 모양이 맞닿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요충지라는 뜻이고 이제 둘 꽃은 전체로 보면은 이런 자리는 이제 가장 실리 바둑인 거죠. 근데 다만 지키면은 이 바둑은 이제 백이 공격할 거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좀 어렵게 둔다면은 여기를 두고 상대가 붙여오면은 다가가서 네, 공격하는 형태. 이래야지 좀 어떻게 보면 반상이 좀 어지러워지겠죠. 네. 좌우기 실리를 차지한다면 바둑은 단조롭게 흘러갈 네. 가능성이 크겠고요. 판을 쪼개 가느냐 아니면 모양 바둑으로 크게 두어 가느냐 작전의 기로입니다. 유창혁 선수가 많은 고민을 하고 네. 있고요. 다만 여기서 그럼 인공지능은 어떻게 두냐? 여기서 이제 선택을 보시면은 다 엇비슷해요. 다 엇비슷한데 일단 붙이는 수가 제일 좋다라고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둬도 백이 약간 유리하고 여길 두어도 이수와 이수의 차이가 뭐 승률 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길 두는 것도 한 판, 여기 두는 것도 한 판, 네. 심지어는 이쪽에 두는 것도 한 판. 다 백이 나쁘진 않다. 네. 이거예요. 아, 이쪽을 두네요. 실리를 차지합니다. 오늘 유창혁 선수도 확실하게 작전을 세우고 네.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거는 이런 수를 두는 거는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격파들은 어쨌든 막 공격하러 들어가고 싶어하는 게 본능인데 네. 그런 수를 이제 안 두고 이렇게 실리바둑을 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한 인내력이 네. 필요로 합니다. 계속 이렇게 억눌러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어떤 아주 비중이 큰 바둑을 두면은 체중이 준다라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뭐 이렇게 승부를 아주 중요한 승부를 하고 나면은 뭐 2, 3kg는 줄어 있다. 이런 사례도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처럼 꾹꾹 참아야 되고 약간 그 압박감, 스트레스도 이겨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럴 때 이제 살이 빠진다 이런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백의 날일자는 백이 지금 한 5분 이상 생각을 한 거에 비하면은 제일 평범한 수를 두었어요. 근데 그 참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디도도 한 판이 되는 그림이었기 네. 때문에 어떤 작전을 선택하느냐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끝내 실리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백이 이쪽으로 늘 것인가 여기로 늘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야, 여기를 이제 왜 뒀냐? 일단 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손을 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왜 넣냐면은 네. 공격에 들어가는 일단 첫 번째 지점은 바로 요 지점입니다. 근데 흙은 이제 밑으로 도망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마늘모로 째고 이렇게 푹 들어가면은 맛보기가 되죠. 근데 백이 만약에 이렇게 늘어서 흙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끊어지지가 않으니까 김종수 구단의 생각은 붙여놓고 만약에 늘어 주었다면은 여기는 대충 견디고 하면 이쪽을 거꾸로 붙여가려고 한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이제 파악한 유창혁 구단이 여기를 딱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길 들어가고 자, 요 약점 때문에 손을 뺄 수 없으니 지켜라 이제 그런 얘기죠. 지키면은 내가 두겠다 이쪽을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백은 붙여가는 거, 또 거꾸로 붙여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화편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그 수 평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세 칸 간격을 굳이 깨러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를 반대로 해석을 하시면은 세 칸의 간격을 굳이 지키지 않는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밀어간 거는 그 흑의 입장에서는 좀 작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네. 백도 침입을 해가죠.
일단 공략 포인트를 딱 이제 들어갔어요. 흑이 좀 고민이죠. 네, 거기를 이제는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치는 게 좀 한계가 있고 네. 싸우자니 이 모양은 이쪽은 백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흑은 여기 약한 돌 하나, 두 개. 근데 백은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네, 이런 모양이 되면 백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자, 이런 데서 이제 흑의 입장에서 참 두기가 빡빡한데, 네. 일단 이 수는 일단 못 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여기는 이제 이렇게 평범하게 못 둡니다. 나가는 것도 별거 없다. 이렇게 되면은 흑이 쓰는 게, 거기를 두나요? 오, 야, 굉장히 그럼 진짜- 호방한 작전을 들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아예 아래쪽은 네. 가볍게 보고 축소를 그죠. 시키고 이 상변 상중앙을 크게 키우겠다라는 네. 생각일까요? 지금 이제 유창혁 구단의 갑자기 눈이 동그라졌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받아주면은 이런 의도 같아요. 이거 버리겠다는 의도 같아요. 이렇게 둬서 네, 요거 두 점을 이제 버리는데 요 교환을 해 놓으면은 백이 가져가도 이제 목이 크지 않다 이거죠. 아, 어떤 받으면 버리겠다는 뜻이네요. 그렇다면 네. 백도? 네. 백이 쪽을 커트하면은 네. 이쪽을 이제 연결해서 어영부적 연결을 이제 하고 보겠다 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백은 붙여서 이 끊는 싸움을 통해서 상대를 크게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도 약한 돌이 어쨌든 있고 여기도 네. 약한 돌이 있고 또 이 변의 한 돌도 뭔가 좀 애매하죠. 세 개를 묶어가려면 싸움을 걸기 딱 좋은 자리인데 손길은 왠지 이쪽이네요. 네. 어깨를 짚어갑니다. 상대의 작전이 너무 뻔히 네. 보였기 때문에 유창익 선수도 그 반대로 향했고요. 지금 미리 빠져났기 때문에 네. 이 바깥쪽에서 응수를 물어보는 것이 절대 선수가 되었네요. 그렇죠. 뭐 이런 거 선수인데 사실 이 수가 없더라도 선수가 되는 건 맞아요. 조금 더 확실하게 해놓기 위해서 먼저 물어봤고요. 네. 철저하게 밑으로 갑니다. 네. 오늘은 네, 김종수 단이 일단 뭐 이기던 지던 강제하고 둘 때는 일단 나이 바닥으로 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일단은 어떻게 밑으로 이렇게 팍팍 내려가는 작전이 꼭 뭐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게 김종수 구단의 바둑이니까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일단 나의 바둑을 선택을 했네요. 어느 정도 하변을 모양을 갖춰놓고 이번에는 자, 중앙으로 네. 나를자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단의 위험은 없을까요? 차단의 위험은 뭐 억지로는 있습니다만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나와 끊는 싸움인데 네. 일단 여기는 백도 넉 점이 이제 자충이 돼 버려서 네, 붙이면 잡혀요. 이쪽을 싸우다 말고 이리로 다시 와야 되니까 네. 백도 둘 수는 있습니다만 다짜고짜 두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백의 입장에서도 여기 있는 이제 이 싸움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첫 번째 방법은 보통 세력을 활용해서 싸우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싸워버리면은 네. 흑이 결국은 이쪽 뚫고 나와야 되는데 이 벽이 있으니까 백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가장 첫 번째고, 근데 이런 식의 작전은 어떻게 보면은 직선입니다. 통하면은 넉 점을 잡는데 네. 안 통하면은 백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담이 있어서 보통은 흔히 이제 양곤마로 만드는 작전을 쓰죠. 이런 식으로 둬서 이것도 공격하는 척하다가 백돌이 왔을 때 탁 한 번에 노리는 네. 이런 작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어쨌든 공격하면 또 유창혁 구단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는 뭐 제 설명보다는 이 백이 다음 수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가 요거를 더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다음 수가 이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아직 하변도 지금 흙이 듬성듬성 모양을 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자리가 아니고
충분히 공격의 여지가 남아 있고요. 네. 중앙도 날일자 차단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양쪽을 어떻게 공략을 해 갈 것인지. 네. 자, 초반 포석에서는 그렇죠. 유창혁 선수가 실리를 차지하면서 네. 좀 본인의 신분을 좀 숨기고 있었어요. 네. 이제부터는 이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격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하도 공격파들의 순환 시대가 계속되는 바람에 잘 긴장되는 모르겠어요. 순간인데요. 네. 이쪽을 이제 두면은 공격적으로 확실하게 가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여기는 여전히 좋은 자리입니다. 싸움을 하지 말고 백이 급할 건 없으니까 네, 여기 두는 것도 이제 가장 좋은 자리인데 좀 심심하긴 하고요. 또 이쪽부터 공격하는 것도 역시 비슷한데 이렇게 모호할 때는 우리가 인공지능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천을 받는데 인공지능도 셋 다 똑같아요 지금. 어느 쪽을 둬도 백이 나쁘지 않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밀어갔다는 얘기는 이거는 끊겠다는 뜻이에요. 손을 뺄 거면은 밀어가지 않고 손을 빼겠죠. 지금 네, 보시면은 네. 이쪽 집을 지어주는 거니까. 자, 어떤 분이 이렇게 밀어주는 게 손해라는 거를 얼마 전에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 5급 두시는 분인데 네. 내가 30년간 바둑을 뒀는데 밀어서 팍팍 두면 당연히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손해라는 걸 비로소 알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미는 거는 손해가 항상 맞습니다. 근데 프로들 바둑에서는 미는 수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미는 거를 이용해서 뭔가 이 싸움을 걸든지 네. 중앙의 어떤 이득을 보든지 이런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두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밀지 않습니까? 목적 없이. 심지어는 밀어놓고 잡으러 가시는 분도 있고. 네. 자, 어쨌든 백이 밀었다는 얘기는 집으로 분명히 손해를 보는 겁니다. 네. 네, 네. 싸움을 가네요. 공격을 위한 준비해 두었고요. 차단해 갑니다. 오늘 그 응원단이 많이 왔어요. 네. 네. 양 팀의 응원단들 이제 많이 오셨는데 특히 데이터 스트림즈를 응원하시는 이 팬들도 많이 오셨던데 먼 데서도 많이 오셨어요. 그 응원 열정도 대단하신 네.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제주도에서까지 오늘은 그 심판해 보시는 박진열 구단도 마산에서 오시고 네. 응원하시는 분도 네,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지금 위드 코리아가 되면서 네. 바둑도 슬슬 기지개를 좀 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멀리서 오다 보니까 유창혁 구단 입장에서도 좀 이제 팬 서비스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화끈한 공격력을 네. 보여줄 것 같습니다. 실리 바둑으로 두지는 않고 네. 이렇게 여기서는 끊어서 전투를 해갔네요. 네. 자, 시니어 바둑 리그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먼 곳에서 발걸음을 해 주셨는데요. 네. 자, 그만큼 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흙이 젖혔는데 야, 그 수는 제가 봐도 지금 너무 네. 아슬아슬한 수인데요. 어떤 작전일까요? 여기서 버리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를 근데 버리겠다는 뜻인가요? 이미 덩치가 네. 너무 커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두었을 때 이게 꽤 악수라는 거는 네. 단수 치게 되면 이쪽이 이제 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축이 안 되면 못 나가는데요. 충머리를 원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 도로 막았어요. 이제 또 여기 있습니까? 움직이겠다는 뜻인데요. 그렇죠. 이거는 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백흑이 일단 저거 찍겠다는 뜻이었군요. 김종수 선수도 준비를 하고 있는 수순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거는 여기 이으면은 여기를 뚫고 백이 잡으러 오면 여기를 끊어야 되는데 네. 단수 치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수 때문에 석점이 잡힌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유창혁 선수가 머리를 긁적였어요. 그런데 글쎄요. 거기에 좀 속기에는 끊어서 바꿔치기가 되면은 네. 일단 백이 중앙에 딱 제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백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에서도 크게 변동이 없는 거 보니까 크게 이 형세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유창혁 선수의 원래 이 작전과는 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공격을 시작하려고 네, 했는데 글쎄요. 타협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어쨌든 뭐 백의 입장에서는 이 흙이 이렇게 갑자기 너무 이제 태연하게 두고 있어서 약간 이제 무슨 수가 있지라고 저희도 반신반의했는데 네. 일단 이 수가 두어지면은 뭐 백이 나쁜 변화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잡기는 어렵죠. 네. 자, 깔끔하게 양쪽이 맛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에 어느 쪽으로 갈지. 네. 자, 이제 타협은 타협인데 백은 어느 쪽을 선택을 하느냐. 네. 그렇죠. 중앙의 두터움이냐 하변에 실리냐 이것만 선택하면 되겠는데요. 하변을 선택한다면 이 하변의 흙 역점을 조금 더 좀 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앙을 선택을 한다면 중앙 두터움 네. 플러스 상변의 흙의 모양을 조금 견제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여기서 지금 이제 이쪽을 끊으면은 한 점을 버리고, 네. 이쪽을 이제 중앙을 이제 제압해서, 네. 가장 이제 어떤 긴 바둑으로 가는 거고, 이쪽을 지키는 수도 있어요. 지키면은 뭐 뚫을 때 이쪽을 이제 버리고 나가는 방법인데, 어쨌든 이거 버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거의 중앙 쪽으로 간다라고 보면은 일단 뭐 백이 나쁜 바둑은 아닙니다만 백이 지금 한껏 이제 힘을 딱 써서 네. 상대를 이제 공격으로 활시를 탁 튕겼는데 좀 얻어가는 게 네, 좀 별게 없죠. 네. 호랑이를 향해서 쐈는데 약간 토끼가 잡힌 느낌. 그러니까 이 공격파일수록 덩치 큰 돌을 공격하는 거를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이제 중앙에 이 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만 해도 되게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만 아 이거는 도대체 뭐 간의 기별도 안 간다 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초반에는 김종수 선수가 시간 투자가 많았는데요. 자, 유창혁 선수가 시간을 더 사용을 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백의 다음 선택이 좀 애매해졌네요. 네, 백이 근데 잘못 뒀다기보다는 네. 네, 김종수 구단의 그만큼 굉장한 장점이 실리 확보 후 이 타겟 실력. 네. 이 아주 단순하지만 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지금은 잘 통했습니다. 첫 번째 접전은 타협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과연 여기서 유창혁 선수는 어느 방향을 선택할지 이어지는 수순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주장전 김종수 선수와 유창혁 선수의 대결. 아, 여기서 유창혁 선수의 장고가 계속 이어지고 네. 있네요. 네. 오늘 이제 대구 하기 전에 이제 검토진에서 이제 양 팀의 이제 선수들이 기다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역시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하위 지명 하위 팀들이 상위 팀을 다 꺾었잖아요. 네. 감독님들은 이제 영천의 감독님은 이제 이거 봐라. 자,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네. 양상구 감독님은 상위 팀이 다 졌다. 알지? 딱 이런 네, 다 승부를 50년씩 하신 분들이라 네. 이 한마디만 딱 해도 서로 양 팀의 감독님들이 같은 결과를 놓고 네. 다른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뭐 아무리 뭐 연승을 거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또 연패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네. 승부는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절대 강팀이 없습니다. 네. 감독님들이 제일 이제 괴로워하는 게 후반에 어떤 컨디션 난조에 빠지는 거. 네. 이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초반 중반에는 그래도 실수해도 역전의 기회가 오는데 네. 이제
종반 때 실수해버리면 이제 끝이 바로 나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종반 때 선수가 컨디션이 떨어지면 이건 답이 없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근데 전체 리그로 보면 이게 바둑도 14라운드까지 가는데요. 약간 지금 바둑 한 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고단자, 고급자가 되면 될수록 이 초반에 판이 뒤처지면은 역전 잘 안 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초반이 되게 중요한데 리그도. 근데 지금 이번 시즌은 바둑으로 치면은 이제 종반에 들어갔는데 네. 서로 지금 반지 승부를 다투는 개인 승수 하나하나를 따져야 되는 네. 네, 그런 상황이고 8개 팀에게 모두 다 아직 그 포스트 시즌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고요. 네. 1위 팀도 떨어질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고 그래요. 정말 이번 12라운드는 네.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이 이 통영 DP랑이 구전노경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네. 구전노경은 3연승 뒤 3연패가 되었고 또 이 경기에선 영원 월출산이 KH에너지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KH에너지 네. 3연승이 끊겼습니다. 네. 그렇죠. 어제 경기가 뭐 약간 의외라면 또 의외였죠. 네. 그리고 더욱 이 후반부가 중요한 것이 데이터 스트림즈는 더욱 그럴 것 같아요. 네. 남은 경기가 의정부 희망도시와 구전 노경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구전 노경이 1위에서 이제 중위권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네. 워낙 개인 승수가 커서 네, 그 마지막 라운드가 역시 승부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구전 노경이 6승 6패로 순위는 5위이지만 개인 승수는 22승으로 가장 높아요. 1위보다도 높습니다. 네, 아주 유리한 거죠. 네. 자, 결국 유창혁 선수는 중앙 두 텀을 차지를 했고요. 네. 근데 늘질 않고 단수를 쳐버렸네요. 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대를 좀 유혹하는 수입니다. 이거 움직여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네. 김종수 단은 거들떠보지도 않네요. 다시 한번 이 전투를 유도를 했는데요. 네. 근데 이쪽을 하나를 잡고 백이 이쪽을 이제 반대쪽을 잡았는데요. 이건 안 지킬 수가 없죠. 네. 끊기면은 이제는 이쪽을 두더라도 이게 걸리니까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중요한 장면에서 일단 후수를 잡았다는 것이 글쎄요. 일단 싸우는 수는 굉장히 어쨌든 둘 수 있는 강력한 수고 네. 역시 이 바둑의 포인트는 이쪽이 아니라 여기에요. 자, 지금은 이제 백이 이쪽은 상대가 두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의사 표현을 이제 한 거니까 네. 지키지 않고 여기를 이제 늘어버렸습니다. 네. 자, 상변을 서로 안 두고 있어요. 이제 다시 백에게 손이 돌아왔는데요. 네. 자, 백의 입장에서는 일단 중앙을 상대는 이쪽을 절대 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이미 나왔어요. 네. 여기 지키는 것도 그렇고 또 여기서도 이제 여기를 두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지키는 거 무시해버리고 공격으로 팍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네, 이쪽이 뭐 제일 무난하긴 하고요. 자, 그쪽은 선수가 되는 곳입니다. 손을 빼면 수가 나죠. 네, 단수 치고 이을 때 호구 치면 넘어가니까 이거는 받아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상변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궁금한데요. 하지만 김종수 선수가 앞서 한 점을 따내고 또 중앙 나를자로 지켜두었잖아요. 네. 조금 더 두터움이 생겼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백이 붙여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쪽을 두면은 뭐 다른 변화를 쓰기에는 네,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역시 이쪽으로 젖히던가 늘던가밖에 없는데 아. 여기로 둘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축이 요걸로 이제 견뎌낼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이런 싸움도 아까 하지 않았으니까요. 네. 지금 최대한 도망가는 바둑을 두고 있는 김종수 구단이 거기서 젖힌다? 네, 그건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붙여갔습니다. 또 상대의 심기를 건드려 가고 있고요. 앞서 네. 이 3국, 이 박영찬 선수와 김종준 선수의 대국에서도 초반부에 이 비슷한 형태가 네. 나왔는데 그렇죠. 박영찬 선수는 치받아서 실리를 차지하는 선택을 했거든요. 네. 여기서는 젖히면은 그냥 온거란수, 네. 반대쪽으로 젖히면은 사나운 수, 이거는 이상한 수. 이상한 수가 꼭 나쁘다라고 우리가 딱 얘기하기가 애매하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지금도 이상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실리를 좋아하는 김종수 구단의 판단으로는 지금도 은근할 네. 것 같아요.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유력해 보이네요. 네. 네. 지금 배석에서는 잘 어울리는 수가 되겠군요. 네. 자, 보통 이렇게 두는 거는 두 점머리를 스스로 헤딩을 해서 바둑을 우리가 좀 5급 이상만 두더라도 이런 수 두고 어떻게 바둑을 두냐 이거 혼내는데 네. 굉장히 차분하게 네. 가만히 늘어두었습니다. 맞아요. 그 김종수 구단의 바둑은 극단적인 이 수비와 어떤 이 온건한 스타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이겨가는 바둑이어서 네. 집이 부족해지면은 두기가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집이 많으면은 바둑을 아주 쉽게 이겨가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빨리 손을 빼고 네. 다른 자리를 빠르게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확 치받아서 일단 미는 것까지가 선수가 되고요. 네. 자, 들여다봤네요. 밀게 되면은 젖히면은 끊겨서 흙이 두 수, 백이 하나, 둘인데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흙이 잡혀요. 근데 또 이제 늦추면 또 밀어갑니다. 또 밀면은 잡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활용, 요 끝내기를 선수로 당한다는 거. 네. 이 선에 젖혀 있는 끝내기가 선수 8집이에요, 지금. 항상 8집입니다. 여기서도 이거 일부러 못 잡아요. 뒤로 빼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흙의 집이 너무나 줄어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굳이 흙을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집으로 우위를 가져가는 시점으로 이제 좀 변화가 됐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김종수 단이 약간 괴로워지는 시점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리로는 네. 조금 당하는 자리가 남아 있고요. 중앙을 키워가는군요. 자, 좌변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 한 칸 띈 거는 이제 100으로 하여금 여기 지켜라 그 얘기예요. 지키면은 이쪽을 키워서 모양이 이렇게 커지면은 어쨌든 상대가 들어와야 되므로 어떤 판이 좀 어지러워지는 거죠. 자, 백의 입장에서 그럼 여기나 혹은 여기 공격해 오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공배에 가까운데 흙이 노리는 게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여기 넘어가자고 하는 게 선수가 되겠죠? 받아야 되는데 뛰어나가면은 판이 쪼개지죠. 자, 그래서 이거 젖혀놓은 거는 이런 쪽 선수들이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도 손을 빼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두진 않은데 여기를 두게 되면 또 비슷해요. 네. 붙여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빠져 나가면은 이게 쪼개지는 건 똑같습니다. 백도 손을 빼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이제 백이 이제 미는 게 선수다라고 보면은 이렇게까지 해놓고 백은 이제 손을 뺐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자, 흙은 받아주는 게 정수이긴 합니다. 그럼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 중앙을 두었을 때 흙은 두 줄로 집이 나는데 백은 두 줄이 아니라 이거 뭐 더 크게 나지 않습니까? 네. 하나, 둘, 셋, 5줄로 집이 나니까 이게 서로 이거는 이제 흙이 집을 얻어가봤자 손해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판상을 좀 바꾸려면은 여기밖에 네. 없어요. 자, 백은 빠르게 상대의 좌변 형태를 견제해 가고 있고 네. 또 중앙을 키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상변은 어떻게 타개를 할 수 있을지. 일단 받아둡니다. 일단 받아두나요? 네. 야, 거기까지 찝나요? 네. 아예 상변은 지킬 생각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 글쎄요, 이 수는 좀 좋은 평가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발이 느렸다는 평일까요? 이게 지금 유창현 구단 특유의 낙관이 나온 거거든요. 네. 바둑이 너무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유창현 구단은. 바둑이 좋으면 저렇게 약간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포인트는 흙이 여기로 이제 들어왔을 때입니다. 자, 흙도 여기를 이제 안 둘 수는 없어요. 보통 이렇게 하나 쓱 갖다 놓는 게 이렇게 받으면은 이 전투가 시작이 됐을 때 뭐 충머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전투가 됐을 때 이게 막아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싸움이 될 땐 유리합니다. 네. 자, 유창혁 선수도 버팁니다. 네. 이거는 상대가 사실 흙이 너무 좀 단순한 전략이 아니었을까. 네. 그러니까 받아주면은 들어가겠다 요 전략인데 상대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니까 네. 백의 입장에서도 여기 들어가는 걸 이제 좀 보완을 하겠죠. 흙이 아마 바로 갔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기세의 충돌입니다. 네. 자, 백은 그냥 받아주지 않았고 또 흑은 계속 상대를 받게 하기 위해서 네. 부분에서 좀 기세 싸움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뭐 이제 난전이 펼쳐지게 됐네요. 엉뚱한 데서 싸움이 펼쳐집니다. 네. 정말 사소한 자리에서 이 접전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싸움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백은 이쪽 싸움을 통해서 흙이 여기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 왜 붙이냐면은 가령 이런 식으로 이제 벽이 쳐졌다라고 봤을 때 네, 이게 벽이 쳐지면 여기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도망을 간다라고 해도 벽이 쳐져 있으면 도로 흙이 거꾸로 잡힐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이 백은 여기에 벽을 치는 거는 흙이 들어온 수를 좀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흙의 입장에서는 반대가 돼야겠죠. 자, 이쪽 이제 어쨌든 차분하게 이어두었습니다. 자, 백이 늘 것이냐, 단수 쳐서 잡을 것이냐. 단수 쳐서 잡으면은 쉽기는 한데 백도 흙도 여기를 두면 석점이 잡혀요. 딱 그 중간인가요? 네. 그러니까 늘게 되면은 한 점이 살아는 가는데 네. 석점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백이 지금 이제 늘어서 버텼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요거 살리는 방법을 요렇게들 많이 두세요. 뭐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요 형태는 이제 가령 이제 이렇게 집이 이제 연결된 다음에 오히려 한 번에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한쪽을 확실하게 밀어주고 네. 네, 늘어서 받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잡는 것이 네. 이게 이제 기본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둑에서는 여길 두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 이렇게만 되면 흙의 모양이 너무나 좋은데 네. 네, 이 두 점이 콕 치받게 되면은 나가고 맞고 네, 어떻게 두더라도 두 점이 도로 잡혀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입구자를 연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반대로 붙이는 게 있고요. 네. 그쪽을 네. 뭐 김종수 구단 유라고 이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백에 이 벽이 쳐진 이상 어차피 들어가는 거는 이제 끝났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는데 백은 어차피 지켜야 되는데 왜 날 지켜주지? 도와주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는 백도 자연스럽게 상변을 네. 지킬까요? 지금은 뭐 이렇게 백이 흙에 확 들어오면은 네, 좀 효율적으로 지켰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와도 이제 넘어간다. 예, 그런 얘기죠. 실리를 차지하면서 또 네. 연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흙이 날일자로 둔다라는 거는 중앙 한 점을 살리지 않겠다는 뜻하고도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여기가 선수다라고 보면은 움직이는 게 이제 여기 방법밖에 없긴 한데 이게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여기 안 살리겠다 이제 그런 얘기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살린다라는 거는 이미 처음부터 안 두었죠 여기는. 이수의 의도가 네.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네.
김종수 선수는 중앙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상변에서 접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지만 김종수 선수 이 본인의 스타일대로 판을 짜고 있고요. 자,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2국 주장전 펼쳐지고 있는데요. 3국 박영찬 선수와 김종준 선수의 대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3국입니다. 자, 김종준 선수가 흑번이고요. 박영찬 선수가 100번입니다. 네. 이 3국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한 판이었는데 네. 이 두 대국자가 정말 시니어 리그에서도 그냥 손에 꼽히는 이 전투파들인데요. 근데 김종준 구단이나 박영찬 구단이나 서로 상대 장점을 알고 네. 전투 실력이 서로 세다는 걸 아니까 붙지를 않아요. 이게 서로 이제 살살 도망가는 네. 그런 바둑을 좀 구사를 하고 있어서 네. 자, 서로 눈치를 보고 있나요? 네. 다만 요거는 이 결과는 여러 가지 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원래는 이 아래쪽에 있는 요 한 점이 잡혔죠. 이 모양이 모두 다 흙집이었습니다. 근데 흙집이 모두 다 깨져버리고 반면에 요 돌이 지금 미생마가 됐죠. 그 대가로 얻은 게 여기 돌 3개예요. 그래서 바꿔치가 되긴 했습니다만 네. 이 형태가 보시면은 이쪽에 좀 맛이 굉장히 수가 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백이 이런데 치중하면은 받기가 매우 어려워요. 좀 받으면 콕 집어서 걸리는 형태가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백이 박영찬 선수 쪽이 좀 앞서는 네. 그런 종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많아 유리하다고 해도 한 덤 정도 유리합니다. 지금은. 자, 이 바둑도 역시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한 점을 움직였어요. 그 부분에 약점이 좀 있나요? 일단 하필 백이 마지막 둔수가 약간은 좀 애매한 수가 됐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젖히면은 수가 나고요. 네. 이쪽을 받으면은 붙여가는 이 수법을 노릴 수가 있죠. 아마 바로 둘 것 같은데 네. 백도 이제 반발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어려운 종반이 되고 1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백성호단이 굉장히 편하게 진행을 하고 있네요.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흐름은 모두 세 판 모두 데이터 스트림즈 선수들이 유리한 형세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스타 영천의 박영재 선수가 좀 유리합니다. 아, 네. 네, 그 판은 이제 백이 약간 유리한 가운데 아주 어려운 또 이제 종반을 맞이했고 1국 같은 경우는 흙이 이거는 또 확실하게 좋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런가요? 백의 집이 너무 작아요, 다들. 지금 보시면 요 흙의 이 두터움과 이 백의 요 집이 좀 엇비슷합니다, 대략. 근데 이 아래쪽에 이 돌이 다 이것도 자체로 잡혀 있고 여기도 잡혀 있는데 요 돌이 흔히 이제 패석이라고 해서 이게 뭐 완벽하게 잡힌 건 아닌데 사실상 잡힌 걸로 판단을 해요.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돌이 패석인데 네. 이게 집이라고 치면은 이 일대가 흙에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네, 이쪽에서 이제 얻어지는 게 네. 굉장히 많아서 이 바둑은 이제 백성우단이 굉장히 유리한 바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저 3국은 지금 박영찬 선수가 저쳐 끊어서요. 하변에서는 네. 별탈이 없었습니다. 일단 3국은 스타 영천의 우세, 네. 1국은 데이터 스트림즈의 우세. 어쨌든 네. 2국 주장전이 승부판이 됐습니다. 자, 역시 메인판 빅매치군요. 2국 주장전이 승부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종준 선수가 하변에서 한 점을 움직이면서 그 부분에서 좀 뒷맛이 있는지 좀 걱정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중앙 한 점을 차단하고 대신 백은 하변에서 실리를 조금 더 차지할 수가 있겠네요. 네. 어쨌든 백은 흙이 뚫어가긴 했는데 이제 백이 이제 밀어가고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끊으면은 백이 유리해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스타일의
선수가 아니거든요. 한 점도 그냥 네. 안 주네요. 전투형들은 어쨌든 한 번은 싸우게 됩니다. 네. 그 한 점을 살려 나간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욕심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굳이 살려 나갈 돈은 아니거든요. 자, 스타 영천 응원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왜 살릴까 그러는데 또 김종준 선수가 연결을 해버렸습니다. 네. 안 싸워요. 불리한 싸움이다라고 판단을 네. 했을까요? 박영찬 선수의 이 기세가 통했습니다. 네. 서로의 전투 실력을 접어주고 두는 겁니다. 일국과 3국의 형세를 짚어봤습니다. 자, 1국은 데이터 스트림즈 백성호 선수가 유리한 형세, 3국에서는 스타 영천 박영찬 선수가 유리한 형세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1승 1패가 예상되는 네. 가운데 2국이 승부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메인판으로 가보시죠. 네, 흐름 짚어보았고요. 2국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국에서는 조금 변화가 생겼는데요. 자, 네. 중앙. 역시 이것도 살리지 않았고 네. 여기도 살리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살살 이제 도망갔는데 여기 들여다보자 이제 지배 부족을 느낀 이 김종수 구단이 이쪽 이제 아래쪽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네. 뚫으면서 이제 공격으로 이제 전환은 했는데 이쪽은 뭐 워낙 흑돌이 가운데 얼기설기 많이 두어서 직접적인 공격에 당하는 돌은 아니고요. 네. 자, 마찬가지로. 좀, 네, 무난하게 짓밟두게 됐는데 네. 네, 다섯. 지금 보시면은 이제 흙의 집이 여기 하나가 있고 이쪽에 하나, 두 개, 이 아래쪽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 집이 되기는 하는데 네. 요리 깎이고 조리 깎이면 이게 거의 남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건 그냥 있으나 마나한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집 모양이 하나, 이쪽에 두 개, 세 개, 여기 네 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의 모양이 아무래도 백이 하나가 더 많아요. 흙이 여기는 이제 생각보다 큰 집이 아니에요. 이 밑으로 눌리는 집들은 이런 식으로 네, 다 눌려놓고 보면은 네. 이것도 15집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눌러가고 네. 있고요. 여기도 2단 젖히면은 네. 붙이면은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역시 몇 집 안 나죠? 다 두 개 합쳐서 15집 가량에서 30집밖에 안 나요. 네. 집이 조금 다 말랐네요. 네, 이쪽도 역시 늘게 되면 또 두 점을 나중에 메워서 잡아야 되는데 네. 역시 10집 가량. 그러니까 40집에서 최대 45집입니다. 10초. 하나, 둘, 셋. 이게 백이 요 모양이 10집. 여. 자, 이 형태는 이제 중앙까지 15집. 네. 그리고 5집. 벌써 30집이거든요. 30에 이것도 대략 한 10집. 40집이니까 네. 덤을 딱 빼기가 어려운 바둑이네요. 이거는 이제 이을 수밖에 없는데, 네. 여기까지 선수를 하면은 점점 흙이 이제 좀 부족해지고, 백이 좀 집을 벌려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일단은, 현재 스코어는 네, 백성호 구단, 유창혁 구단이 우세, 또 박영찬 6단 우세. 자, 이렇게 해서 2대1 스코어가 예상이 되는데, 네. 하지만 뭐 아직은 갈 길이 좀 멀긴 해요. 네. 아직도 수순이 많이 네. 남아 있습니다. 좀 긴 승부를 예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셋, 넷, 다섯. 어쨌든 불리한 쪽에서는 일곱. 뭐 하나 해보고 던지지 않습니까? 네. 승부수를 던지고 해보고 어쨌든 마무리를 짓게 돼 있으니까 한 번에 고비는 오게 돼 있고 네. 또 하나는 또 유리하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또 승점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끊어가는 것이 또 끝내기 수법인가요?
근데 수는 수인데 이게 작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자, 이렇게 해서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네. 밀게 되면은 이쪽에 선수가 되니까. 자, 근데 지금 아까 2단, 이 선에 붙이는 수가 있어서 흑의 집은 어차피 많이 봐도 이쪽에 넉집이었는데 네. 이게 악수가 이렇게 될 자리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7집이 났어요. 네. 5집 나는 자리가 7집이 났으니까 플러스 2가 됐는데 네. 일단 요거 빼면 돼요. 2집 자리. 그러면 100이 2집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끝내기는 2집 자리 한 거예요, 지금. 선우수 차이도 네. 있고요. 여기를 이제 여기가 당연히 여기가 훨씬 크죠. 네. 네. 아, 이게 수법이 보여도 문제네요. 지금 내 100이 잡은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자리를 두는 바람에 네. 네. 조금 차이가 네,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자, 다섯. 이국 주장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창혁 선수 대 김종수 선수의 대결은 현재 근소한 차이로 유창혁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 형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1국입니다. 김동면 선수 대 백성호 선수의 대결. 이 대국의 형세는 백성호 선수가 유리한 형세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3국. 가장 많은 판수를 기록하고 있는 김종준 선수와 박영찬 선수의 대결. 자, 두 선수가 몰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스타 영천의 박영찬 선수가 유리한 형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12라운드 3경기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 대 스타 영천의 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3판 형세를 짚어봤는데요. 데이터 스트림즈 선수들이 유리한 형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치열한 이 세 판의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3경기는 조금 더 길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만, 자, 12시부터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결승전 대망의 최종국이 네. 펼쳐지는 관계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좀 아쉽게도 너무나 바둑이 어려운 장면에서 네.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가 짓게 됐는데, 하지만 오늘 또 워낙 지금 큰 경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12라운드 3경기는 긴 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12라운드 4경기 어떤 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2라운드 4경기입니다. 부천 판타지아 대 의정부 희망도시의 대결 펼쳐집니다. 네, 부천 판타지아가 소리 소문 없이 순위를 끌어올려서 네. 만약에 내일까지 이기면 또 1위 자리, 공동 1위까지도 올라가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의정부 역시 만약에 이기면 또 상위권 올라가고 지면 뭐 역시나 아주 어려운 진행이 돼서요. 내일 아주 재밌는 경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네, 12라운드 3경기 현재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저희도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이어지는 12라운드 4경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곧이어 12시부터 시작될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신박대결 최종국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수 해설위원, 저는 김예언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